나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권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제 경제난 들어오면서 산이 벌거숭이가 되면서 풀도 부족해요. 김정은 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토끼 기르기 운동을 활발히 벌려 나라 살림살이 보탬을 주었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늘 뉴스탑10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아닌 이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6년 만입니다. 북한의 일가족이 귀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가족도 아니라 10명 가까이 되는 두 일가족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요. 열흘 전쯤에 서해 북반 한계선을 넘어왔습니다. 북한 전문가와 함께 오늘 뉴스탑10 이 소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영환 원장님, 예. 먼저 저와 같이 지도를 같이 보실까요? 한 열흘 전쯤이었습니다. 5월 6일 밤,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그 밤 사이에 북한 북방한계선 NLL을 어선 해상으로 넘어와서 이쪽 우리 인천항 쪽으로 귀순을 한, 서해로 귀순을 한 일가족인데 해상 귀순, 어선 귀순 어떻게 좀 먼저 이 소식 접하고 어떤 생각부터 드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북한이 식량 사정이 굉장히 급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을 눌러도 두 가족이 일을 꾸몄잖아요. 그리고 10명 가까이 아이들까지 해서 왔는데 사실 대규모죠. 그 예. 말이 새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경비망을 뚫고 왔을까? 참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목숨을 걸고 귀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이다 짐작하시는 거고, 어선 기순, 해상 기순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원래 고전적인 탈북 루트는 제가 알기로도 북중 국경 경계인데 지금 거기가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2018년까지 매해 한 1,000명씩 탈북민이 왔거든요. 근데 지난해 67명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도장이 5개가 박힌 증명서를 가지고야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안전부, 보위부, 인민위원회, 보건상무, 이 도장이 찍히고 사인이 돼야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번에도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국경 가까이 가상의 통제선을 치고 여기를 지나가는 거는 동물이건 사람이건 무조건 쏘라. 탈북 꽁꽁 묶어놨군요. 탈북이 꽁꽁 묶여서 2020년부터 거의 지금 작년도는 67명밖에 못 왔어요. 예. 탈북민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중국에서 탈북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돌려서 기차역이나 먼 버스 역전 같은데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사람이 나오면 공안이 잡아요. 중국 공안이. 예, 그러니까 얼굴 인식 시스템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나왔는데 고용안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고용안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신원 미상으로 뜨면 가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도 중국 가서도 마음을 절대 놓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다. 절대도 넣을 수 없고, 그래서 비용도 산더미처럼 올라가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시기에는 뭐 500에서 한 2천만 원이면 한 명이 가족을 빼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수치가 거의 1억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북중 국경에서 미얀마나 태국까지 전 중국 영토를 6,000km 이상을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중 국경을 통해서 하는 거는 정말 하늘이 별 따기처럼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LL까지 넘어올 정도로 지금 이 두 일가족이 정말 극단적인 모험을 한 셈인데, 잠깐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두 일가족의 귀순 탈북 자체가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서, 근데 이 정도로 NLL 넘어올 정도가 됐으면 이미 넘어오기 전부터 뭐 군 당국은 당연히 알겠고 이거 용산 대통령실로도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교적인 어떤 중요한 이벤트는 있었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관심도 또 경계가 굉장히 최고조였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최근에 뭐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정찰 위성 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이제 어떤 이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 군 당국도 굉장히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이 국가안보실에 보고가 됐고 아마 대통령한테도 보고가 됐을 겁니다. 예. 아까 아마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이 동해 쪽으로 넘어왔던 이 어민들 같은 경우에 그때 뭐 살인을 했다고 그래서 강제 북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이 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로 군도 굉장히 아마 경계를 강화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 그리고 또 그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들을 위로 올려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서해 같은 경우는 저는 참 이 의외다 생각이 드는 게 서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촘촘하게 북한 당국도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저 지역을 어떻게 가족들 일가족 10명을 태우고 저렇게 넘어올 수 있었는지 아마 우리 쪽에서는 계속 봤을 겁니다. 근데 북한 당국이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이게 북한의 경계가 뚫린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는 앞으로 저희가 뭐 우리 군 당국 혹은 뭐 우리 그 국정원이나 통일부 쪽에서도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우리만 군부대가 연평도, 백령도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한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 뚫고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고 원장님 저 아까 1억 정도 든다고 했고 실제로 10명 가까이 두 일가족이 하려면 이거 입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말 새어나가니까 얼마나 치밀하고 절대 얘기해서는 안 돼라고 꼼꼼히 준비했을 텐데 그것도 그렇고 여기 서해 뭐 조수간만의 차도 많을 텐데 이 정도 준비하려면 얼마나 탈북을 치밀하게 준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적어도 암만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준비했으리라고 보는데 이제 그 날씨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맑은 날 떠나면 북한 경비정한테 걸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해무도 끼어 있는 상태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해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아는 어떤 바다 지리에 굉장히 익숙한 그 가족의 지휘 밑에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5명, 5명일지 6명, 4명일지 모르지만 두 가족이 힘을 합쳐서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말이 조금이라도 세면 그냥 고절해서 잡히는 거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지리도 연구하고 기후도 연구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 저쪽 지역에 북한에서는 4군단이 있고 해군사령부가 있어요. 서해 해군사령부가. 아하. 그런 쪽에서 그렇게 힘들게 뚫고 나왔다는 걸 보면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한번 지도를 볼게요. 그러니까 고 박사 말씀처럼, 고 원장 말씀처럼 여기 해무, 해상 날씨도 좀 봐야 되고 좀 안개가 껴야 안 걸리니까 이 군당국에, 북한 군당국에. 근데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북한군이 꽤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날씨만 볼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 아까 도장 5개 찍어야 나올 수 있다면 뭐 상식적으로 했을 때 이들이 돈 좀 찔러줘야 어느 정도로 통과해서 바다까지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첫 번째로 그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경비정 정장이라든가 아니면 관계기관 뭐 안전부든가 보위원이든가 어느 지역 뭐 중대장이든가 이런 사람들을 끼지 않고서는 저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준비를 하면서 군인들하고 친숙해지고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일정한 정도의 돈이나 이런 것들을 경비원들한테 돈을 찔러주고 결국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뭐 탈북 경험이 있으신 북한 전문가의 추정인데 뭐 합리적으로 이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냐. 북한 앞바다 그러니까 이제 서해 쪽의 날씨도 고려해야 되고 뭔가 중간에 뇌물을 주지 않고서야 이렇게 해상 어선 귀순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이들의 귀순을 결심한 배경은 아직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식량난과 우리 정부의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추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이 가지고 온 가지고 온 있습니까? 범죄자라 하더라도
이게 북한에서 있다 우리 남쪽으로 귀순을 해서 남쪽에 머물겠다 하는 사람을 굳이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가지고 북한 쪽으로 보내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순한 두 일가족이 우리 국정원에 어떤 말을 할지가 이제 보도가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미뤄 짐작하는 겁니다만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혹은 강제 북송 지금 현 정부는 안 할 것 같아서 귀순한 거 아니냐. 먼저 첫 번째는 북한이 먹고 살기 힘든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고 박사께서 들으신 최근의 식량난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1개월 전에 북한하고 통신을 했었는데 예.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돈주라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큰 도매상.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란 뜻인데 북한에서 이제 도매상을 돈주라고 부르는데 돈주가 하루에 죽을 2끼를 먹고 있다. 그런 말을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죽을 하루에 웬만해서는 한 끼 먹기도 힘들 정도로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들에 나가서 쑥 캐고 풀 캐고 있다. 이것이 제가 들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식량난이 얼마나 긴장한가 하면 이전에 국정경비대나 보위원들한테 가족들한테까지 배급을 다 줬거든요. 예. 근데 올해 들어와서 본인 장교들 본인에게만 700g도 아니고 580g의 식량을 배급하고 가족들 식량은 배급도 못하는 그런 지금 엄중한 식량난에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그 북송 이야기는 어떻게 지금 북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건가 하면 2019년도에 왔던 11월 달에 왔던 사람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맞아요. 북한이 전국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아하. 조국을 배반하고 떠나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온다. 이 갔던 자들이 결국은 우리 강력한 힘 앞에 남조선이 다시 돌려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속에서 이젠 가도 다시 돌려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두 가족이 온 거 보면 그 생각이 변함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해주신 것 같아서 조금 더 뜯어보면 일단 돈주라고 불리는 북한에서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도 지금 하루에 죽 2끼 먹는다. 예. 600g밖에 배급도 안 되니까 예. 지금 정말 식량난이 극심하다.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 저 화면에 잠깐 나왔었던 판문점 통해서 범죄인이라고 이제 지난 정부가 저렇게 그 포승줄에 묶고 다시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북송을 했잖아요. 강제 북송. 저거를 최근에 북한 당국이 대대적으로 사선 교육을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만약에 조국 배반하고 배신하고 탈북 시도하다가 만약에 그 안전하게 남한에 가더라도 남조선에 가더라도 저렇게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걸 북한 주민들도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 이제 북한 사람도 어느 정도로 아는가 하면 정권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나 인권 정책이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가 조금 안전하다. 그런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어민 뒤려온 것처럼 설사 너네가 가서 안전하게 착륙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욕을 하면 남조선 당국은 우리한테 보내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조국을 배반하고 조국을 떠날 생각이랑 아예 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북한 사람들 인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꽤 발빠른 정보들을 북한 당국도 설파하고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고 이런 셈인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북한이 아주 빨리빨리 또 전당적으로 강연을 하고 그러거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일가족 탈북한 귀순한 이 일가족이 우리 국정원에 어떤 말을 할지는 앞으로 좀 보도가 나와야 되겠지만 근데 현재로서는 식량난이 가장 큰 이유일 테고 뭐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두고 탈북을 정말 결심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들립니다.